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저께요. 5월 30일자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문다혜와 청와대 직원 간의 돈 거래 의혹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데 전주지검이죠. 근데 검찰에서 노정현,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현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그 전주지검은 문재인에 대해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한다. 이건데 일단 변호사님, 네. 포괄적 뇌물죄가 어떤 건지부터 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 뇌물이라는 거는 직무와 관련해야 된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요건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요. 네, 직무의 범위가 워낙 넓죠. 넓죠. 대통령이 영향이 안 미치는 분야가 없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제 대통령한테 돈 주면 상당히 넓은 범위에 웬만하면 이게 직무 범위가 넓어지는 그렇죠. 이걸 이게 포괄적 뇌물죄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죠.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무서 직원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뭐 세금을 뭐 면해주거나 깎아주거나 뭐 어떻게 해줘야지 이게 뇌물죄가 성립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워낙 그 직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요 어떤 금전하고 그 직무 행위랑 딱 매칭이 되지 않아도 저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판례 중에 보면 네, 어떤 사람이 재판하는데 네, 판사 밑에 여비서 있잖아. 예, 판사도 이게 비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돈 1,000만 원 주면서 판사한테 부탁해서 내 좀 잘 봐줘. 아, 이래 줬더니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왜냐하면 이게 판사 여직원은 네. 판사한테 영향을 못 미친다 이거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야. 직무 관련성이 없잖아. 그렇죠. 판사의 여직원은 커피 타고 이런 게 타자치는 거지. 그렇죠. 형량은 못 정하잖아. 그렇죠. 실제는 영향을 주지. 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례고요. 아, 근데 국회의원이나 또는 이제 대통령 사람들에게 웬만하면 돈 받으면 포괄적으로 직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서창호가 2018년 7월에 타이 이스타젯 넘버 2인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이 되는데 그 4개월 전인 2018년 3월에 이상직이 공기업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줄여서 중진공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거고 또 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무슨 명절 선물을 자기 그 옛날 그 전주 지역구에 막 보내고 하면서 2020년 초에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데 그 사표를 내고 총선 나가려고 사표를 내면은 수리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표도 수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가서 공천까지 아주 쉽게 수월하게 공천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과 이상직 간의 그런 부정한 뇌물 거래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이 뭐 꼭이 공천해요. 그때 최혁재 후보인가 네, 현역 컷오프 벌여가지고 그렇죠. 공천을 이렇게 쉽게 줬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네, 이것도 이게 아마 임명권자는 홍종학 그때 장관 홍종학이에요. 네,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관련은 없다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포괄적으로 본다면 이게 사실상은 공기업 인사는 대통령이 다 하잖아요. 그 중요한 짭짤한 자리에 큰 자리에 그건 다 저 대통령실에서 해요. 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직무 관련성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노정현 때도 이제 그 노무현에 대해서 그때 박연차가 뭐 돈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게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뭐 노무현의 업무는 아니지만 기업하다 보면 네. 대통령의 비호나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노소영 재판 판결에도 노잖아. 네. 무형적인 도움을 줬다. 노태우 대통령이 예. 무형적 네. 이런 말이 노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 안 했으면 네. 아마 이제 포괄적 뇌물죄로 당연히 검찰은 기소했겠죠. 그때요. 그게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2009년 5월 23일에 이제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리는데 그 한 달 전인 4월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4월 7일에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운영하는 무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립니다.
사과문을 올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 자기 아내인 권양숙이 박연차로부터 알고 보니 돈을 받았더라. 알고 보니 돈을 받았더라. 그런데 자기는 재임 중에는 몰랐다. 자기 아내가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은 거를 재임 중에는 몰랐고 퇴임 후에 알게 됐다.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잘못한 거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 이게 2009년 4월 7일자 노무현의 사과문입니다. 근데 감독님, 그 이틀 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동아일보가 엄청난 단독 기사를 보도합니다. 저거는 그 땡땡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누가 한 얘기냐? 박연차가 검찰에서 저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노무현이 요청해서 500만 달러를 노무현의 조카 사위인 연철호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은 그리고 저기 또 박연차가 그 권양숙 그 노정현 또 아파트 대금 그 저 뉴욕 맨하튼인가요? 예. 뉴저지인가요? 뉴저지인가 거기서 아파트 살 때 그걸 보내잖아요. 예, 박연차가 그 보내주는데 노무현은 그 모르고 있었다. 근데 우리 마누라가 나 몰래 받았더라 한 건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박연차의 저 검찰 진술을 통해서 저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한겨레 신문조차도 뭐라고 쓰냐 하면요. 노 전 대통령 재직 중에 만약에 그 박연차로부터 돈 받은 걸 알았다면은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한겨레 신문조차도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크게 보면 이제 이거 저 연철호, 예. 그다음에 그 아들 노건호, 노건호. 이게 투자잖아요. 네. 이게 500만 불이면 한 50억 넘죠. 1,000원만 잡아도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하나 뇌물이 있는 거고요. 네. 바로 이게 노무현가 부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딸, 네. 딸은 이제 그때 곽상은이가 미국에 유학을 갔거든요. 맞아요. 곽상은이가 이제 변호사입니다. 네. 근데 유학을 갔는데 그 뉴저지 아파트를 220만 불. 예. 그러니까 이제 한 20몇 억 되겠죠? 예. 220만 불 사는데 그때 그 사는 사람이 우리 시민권자인데 네. 경모 변호사입니다. 경연이라고요? 예. 예. 거기에 사는데 예. 40만 달러 계약금. 이것도 이게 박연차가 송금해 준 거죠. 그 나중에 인정했어요, 본인이. 40만 예. 달러. 예. 그다음에 중도금을 예. 13억. 예. 이거는 이제 현금으로. 현금으로. 야, 그 경모 지인하고 이게 권양숙이 친척. 권영숙의 친척이 지하철 4호선 예. 선바이역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그 맨하튼이 아니라 뉴저지 그 아파트의 소유자인 경연희의 지인에게 현금 7박스 예. 한국 돈 13억 원을 건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게 5만 원짜리가 없을 때 그때 예. 만 원짜리로 아마. 10,000원짜리. 이게 국가 망신, 나라 망신 그렇게 보냈죠. 네. 근데 그게 저는 전부 이게 똑같잖아. 문다희하고 음. 노정현하고 문다희하고 네. 딸이잖아, 둘 다. 그죠. 근데 돈을 보내잖아. 예. 근데 이걸 과연 이게 노무현이는 몰랐을까요? 아니 딸이 뉴욕 가가지고 이게 집을 사는데 이걸 아버지가 모른다? 네. 그것도 이게 20몇 억짜리 집을 사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너 어디 사니? 예. 물어볼 거 아닙니까? 걱정되잖아. 그렇죠. 대통령 이전에 아버지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저는 모를 리가 없고 박연차하고 평소 저 관계를 보세요. 당연히 저는 박연차한테 부탁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똑같은 제3자 뇌물, 포괄적 뇌물이 되는 이런 데 구조고요. 그때 저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 곽상은이 보고 그럼 이게 중요한 게 그때 집을 잔금 어떻게 했니? 네. 그때 잔금을 치러가 집을 샀니? 아니면 이게 잔금 치렀다는 말이 없잖아. 그 집을 안 샀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중도금하고 계약금은 돌려받았니? 그러니까요. 원래 법으로 보면 이게 계약금은 일부 몰수되지만 예. 중도금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이게 그 돈은 몰수해야 되잖아. 추징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돈이 어디 갔니? 그러니까 제가 곽상은이한테 계속 그 질문한 거예요.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니까 국내에서 그걸 추적해 갖고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베일에 지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안 좋으면서 검찰이 예. 완전히 쫄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중단됐지. 밝히려면 금방 밝히잖아요. 그 중도금하고 이게 계약금이 어디 갔니? 그럼 이게 그 경무 아까 부르면 되잖아요. 수사해 보면
아니 곽상원만 불러서 너 중도금 돌려받았니? 돌려받았으면 어디 갔니? 근데 저 재미교포 경연희 변호사가 미국 시민권자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곽상원한테도 안 물어봤잖아요. 네. 곽상원만 불러서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갔니? 이게 고발된 게 이제 공소시효가 거의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네, 맞습니다. 15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에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린 거는 이런 게 나오니까 예. 박연차가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노무현 아니 권영숙의 부탁이 아니라 노무현의 부탁으로 내가 돈을 보낸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본인에게 이 포괄적 뇌물죄 그리고 당시에 기소는 확정적인데 노무현을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그것만 좀 나눠졌어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그 수사검사였던 우병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구속을 계속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 근데 전직 대통령식이나 되는데 굳이 그냥 구속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불구속해야 된다. 근데 기소는 확정적, 포괄적 뇌물죄로 기소하는 거는 확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저러한 고심 끝에 부엉이바위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걸로 간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뇌물은 이제 그 1억만 넣으면 네. 10년 이상 무기징역이니까. 음. 근데 뭐 불구속 기소를 MB도 제가 물어봤죠. 그 이후에 취재를 해보니 네.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불구속 기소 쪽으로 맞아요. 생각을 했대. 네. 근데 검찰 수사팀은 네. 당연히 구속이죠. 음. 뇌물이 지금 얼마입니까 액수가?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 지금 상황과 저는 비슷하다 봐요. 지금 이제 이원석 총장은 이재명이나 이게 문재인을 아예 그냥 좀 멈추라 그러고 문재인 수사는요. 근데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하려고 하거든. 네. 근데 이 수사팀은 안 됩니다. 100억이 넘습니다. 북한에 구속 기소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잖아. 네. 이 상황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든 아니면 이제 노회찬이라고 있잖아요. 노회찬. 예, 예. 이렇게 돈 받아서 드루킹. 수사받다가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 네. 이걸 절대 미화해서는 안 된다. 아니 노회찬 그 전 의원도 자신의 유서에 예. 그 드루킹으로부터 뭐 4천만 원이고 5천만 원 예. 그 부정한 돈을 받았다 고백을 했잖아요. 지금 이게 정의당이나 야당 사람들은 노회찬이를 천하의 의인으로 보더라고. 글쎄요. 깨끗한 노회찬 법이 필요하다. 네. 근데 이 노회찬이가 뭐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네. 나라 위에 일하다 돌아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네. 저는 박원순이든 노회찬이든 노무현이든 공정하게 역사는 평가해야지 뭐 이게 불행하게 극단적 선택했다 해서 미화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문재인에게 이 그 당시 사위였던 서창호 특혜 취업 이런 것들이 이제 포괄적 뇌물죄로 충분히 의율 가능한데 앞으로 남은 검찰의 과제는 뭡니까? 이거를 지금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으니까 전주지검장이었던 이창수 지검장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으니까 중앙지검으로 이첩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수사하고 기소 여부 결정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네. 그때 수사 책임자 이성학 부장 있잖아요. 네. 형사 3부장 이성학 네. 이 부장을 이제 그 중앙지검의 반부패 3부장으로 땡겨왔어요. 자기 수사하던. 네. 그다음에 옛날에 이재명 수사했던 조상원 그분이 성남지청 차장했거든요. 네. 그 사람을 이제 그 반부패부를 총괄하는 4차장으로 땡겨왔어요. 그러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오른팔 왼팔 조상원 4차장 네. 그다음에 이성학 3부장 네. 이렇게 땡겨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사를 가져오겠다 중앙으로. 음. 근데 문제는 이원석 총장이 오케이 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큰 사건은 예. 검찰청끼리 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총장이 직속이 총장이거든요. 직권 상급이. 그렇잖아요. 어느 고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총장이 오케이 되는데 이것도 이게 제가 취재해봤더니 총장이 야 지금 이게 그냥 전주지검에서 좀 마무리하게 나눠라. 왜 나눠라 하냐면 네. 전주지검장이 이원석 참모가 간 거예요. 박영진 예. 이분이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 하다가 예. 이원석 측근이거든요. 이분이 전주지검장으로 이번에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주지검 자기 측근이 수사하면서 좀 이게 들고 있다가 내 임기 끝나면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전주지검에서 계속 들고 있으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이렇게 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
특권 거의 참모 부장검사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원석 총장이 전주지검에서 하고 서울중앙지검 오는 걸 네. 지금 여기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아. 그때부터 문재인 수사 막 소환 엄청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원석 총장이 일일이 보고받으면서 야 이거는 이게 아닌데 곤쳐 빨간 이거는 이게 아닌데 곤쳐 이렇게 수사 속도를 계속 늦춘 거예요. 본인 임기 중에 문재인까지 건드리기는 나 어렵다. 내가 이게 7월까지 이재명만 처리하고 나갈게 이러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 이제 서 변호사께서 하는 말이 만약에 팩트라면은 이원석 총장은 정말 잘못한 겁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이거 직권남용이에요. 이것도. 예? 그렇죠. 막으면 예. 수사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이원석 총장은 자꾸만 정치를 하려고 그럽니까?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이런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검에 뭐 이제 부장검사급한 제가 들었는데 이재명을 왜 자꾸 불구속하려 하느냐 이랬더니 이재명이 영장 치면 폭동납니다. 이랬더니 이걸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이재명이 영장 치면 폭동이 납니다. 예. 야, 그럼 이게 트럼프 구속하면 미국에 폭동 나겠네? 트럼프 구속하면 트럼프 지지율은 40% 됩니다. 이재명이 지지율은 20%대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이재명이 영장 치면 박수 칠 사람이 더 많지. 과연 이게 폭동이 날까요?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태입니다. 아니 며칠 전에 심평 변호사가 YTN 그 배승희 변호사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조국 그 대법원 확정 판결 근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는데 있는데 높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 판단한다면 조국을 감옥에 보낼 경우에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비슷한 얘기예요. 소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네. 그러니까 근데 심평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판사.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법조인 중에 이재명이 무서운 거죠. 이재명이 구속 치다가 국회에서는 부결되고 그러면 이게 개딸들 막 전체적으로 폭동 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검사 탄핵한다고 놀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영장 치가 기각되면 이원석을 탄핵할 겁니다. 이원석 총장이 그게 겁나죠. 탄핵할 거로 저는 봅니다. 민주당에서.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요. 뭘 했냐면 이게 그 수사 검사들을 특검하는 걸 한 5개 정도 법안 발의하겠다 했어요. 네, 지금 이제 내일 모레 6월 3일 날 발의하는 게 이화영 그 쌍방울 대북 송금 검찰 조사 그렇죠. 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황운하 사건 송철호 있잖아. 네, 이것도 이게 수사 검사들 특검하겠다. 네, 그다음에 조국 있잖아. 이것도 이게 특검하겠다. 그다음에 대장동 수사팀 있죠. 네, 이것도 이게 검사를 특검하겠다. 이런 걸 이게 5개 발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검사를요. 지금 탄핵을 3명 했잖아요. 안동환은 기각됐죠. 5대4로. 네, 근데 지금도 이정섭하고 그다음에 손준성 있잖아. 근데 앞으로 한 10명 정도 더 탄핵하겠다. 제가 보기에 만약에 구속영장 치면 이원석 총장 탄핵할 겁니다. 아니 이원석 총장이요 탄핵을 두려워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요번에도 5대4로 그 기각된 거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이재명 그 예를 들어서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보면 이재명이 주범인데 예? 그 종범인 뭐 사람들까지 다 구속됐잖아요. 근데 왜 이재명만 영장 치면 안 되는 겁니까? 아 그게 그렇게 두려워갖고 그걸 영장을 못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 이제 그 유창호가 기각할 때 제가 뒷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네. 유창호하고 친한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때 이거 가족들 협박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 가족들 협박이라뇨. 가족들까지 이게 그 죽이겠다 이런 살해 협박 있잖아요. 본인 건 어떻게 경호를 붙이면 되는데 아 유창훈 가족들까지 그런 게 협박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가족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서 그렇죠. 유창호 인적 사이 다 나오잖아. 너 집도 알고 음. 온갖 게 협박이 오니까 병이 났대. 어. 그래서 형사재판을 못 하겠대. 네. 지금 이게 가처분 민사에 가 있을 거예요. 아. 왜 형사재판을 못 하겠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예. 저는 과연 이게 이번에 뭐 이재명의 선거법 하는 한승진 부장, 예. 한승진 예. 이 판사도 이게 100만 원 이상 때릴 수 있을까?
아, 100만 원 때리면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협박을 받을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협박이 있잖아요. 아니 아마 근데 이현수 총장도 그런 거죠. 아니 협박을 받으면 그 네. 협박하는 자들을 협박죄로 저기 신고하고 해서 뭐 그렇게 이게 그 법제주 국가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그게 판사가 우리나라 법칙 판사가 저 어떤 무슨 저 조폭이나 양아치 같은 자들에게 협박받아갖고 판결을 제대로 못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법치국가가 망가지는 길이죠. 근데 옛날에 개딸들이 뭐 총 같은 거 있었잖아요. 왜 네. 총알이 뭐 한 발이 있으면 뭐 김구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인용해가지고 따라서 이제 그 상당한 근데 압박이 되는 거 지금 맞죠. 유창훈이 그 협박받은 구체적인 그게 있으면 이거는 정말 그 이 충격적인 뉴스가 되고 거기에 대한 그것도 특검해야 되겠네. 근데 이 공공연한 이거는 뭐 다 알려진 이게 비밀이고요. 아마 그때 개딸이 타는 서만 100만 장 냈죠. 네, 판사한테 네, 뭐 별의별 이게 협박이나 내용이 그런 게 다 알려진 이야기고 오죽하면 이게 판사 형사재판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원석 총장도 상당히 그 압박을 저는 받고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게 검찰의 디데이는 6월 7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에서 6월 3일 날 발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 먼저 칼을 빼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네, 검찰하고 민주당 이재명하고는 이게 이제는 근본일척의 승부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하나 죽죠.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특검 발의하고 탄핵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검찰청 이름 없앤다 하거든요. 네, 검수완박 시즌2 검찰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게 검찰이 칼을 먼저 빼서 이게 이재명을 척결해리잖아. 근데 6월 3일하고 7일이잖아. 지금 이게 아슬아슬하거든요. 네. 법안이. 따라서는 지금이라도 이게 검찰이 먼저 총을 빼야 되고 먼저 칼을 빼야 됩니다. 먼저 이게 찔러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이게 검찰이 저는 없어진다 봅니다. 네. 아, 참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6월도 이 순탄한 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인가요? 6월 7일이면은 이제 다음 주죠. 예, 다음 주에 이제 이화영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예. 예. 이게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판사가요. 네. 그 판사님한테 2년 동안 제가 재판을 받아봤잖아요. 진짜 이게 차분하게 법례대로 하면서 엄청나게 강단 있는 판사예요. 신진우 부장판사가 수원에 구치소를 가잖아. 네. 그러면 이게 제가 구치소 몇 번가 다른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 너 판사 누구니 하니까 신진우다 이랬더니 전부 다 이게 구치소에서 야, 너 죽었다. 형량이 최대한 논다 이거예요. 신진우 판사가 수원의 판사 중에 제일 강단이 엄하다. 있다. 아, 형량이 제일 높다. 엄하고 강단이 있다. 따라서 네, 이제 이번에 그 이화영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게 중형이 예상되고 그다음에 그 판결은 이화영 변호사도 그랬잖아. 네. 이게 이재명의 유죄 재판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아마 근데 6월 7일 날 판결하면 네. 검찰이 그 판결문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아마 이재명의 영장이나 기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1번 증거가 이화영의 판결문이다. 1번 증거가. 그렇죠. 그다음에 김성태 판결문 나오면 이걸 첨부하겠죠. 아마 이제 이렇게 아마 기소는 한대. 그 이원석도 기소는 한대요. 그럼 제가 몇 번 확인했더니 기소는 불가피하다. 기소는 이렇게, 불가피하죠. 예. 기소는 불가피하죠. 근데 영장을 치는가 마는가 구속영장 그게 문제인데 하여간 그렇습니다.